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개드립닷컴이라는 사이트에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. 1인칭으로 제가 겪은 이야기처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직접 흉가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제가 직접 겪은 100% 실화입니다. 때는 2001년쯤인가? 그때 제가 고딩 때였는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. 꽤나 괜찮은 동네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이 근 2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부모님 말씀하시기로 집값이 이상하게 쌌다고 합니다.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누나가 그 당시에 그 집이 있던 동네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누나가 바득바득 우기는 바람에 그 집은 원래 고려사항이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. 집의 구조는요, 1층에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 그리고 2층에 침실이 3개나 있었습니다. 2층에는 안방하고 화장실이 딸린 큰 침실 그리고 작은 방 요렇게 3개가 있었고요. 당연하게 안방은 부모님이 차지를 하셨고 누나랑 제가 그 당시에 서로 큰 방 쓰겠다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누나 차지가 됐어요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누나가 차지한 바로 그 큰 방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서 어찌 보면 저는 나름 운이 좋은 거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기분이 안 좋았어요. 큰 방 뺏겼으니까. 아무튼 작은 방에서도 좀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이야기는 제가 이사를 온 첫날부터 시작을 합니다. 제가 이사 온 첫날에 제 방 구석에 있는 통창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막 두드리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났어요. 그런데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요, 그 창문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서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좀 익숙한 소리였거든요. 그래서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봤더니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데 왜 그런 소리가 났지? 하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는 장롱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해요. 낮에는 안 그러다가 밤만 되면 끼익 하고 소리가 나더니 한 반쯤 혼자서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장롱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? 그렇게 넘기게 되었죠. 아무튼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저희 집 근처 번화가에서 애들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 하나가 뻗었대요. 근데 같이 술 마시던 녀석이 우리 집은 도저히 부모님 계시는 집에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야,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되냐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.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걔를 제 방에 눕혀놓고 물 뜨러 갔다 왔거든요. 근데 물을 뜨고 오니까 제 방에 이렇게 개구리 마냥 뻗어있던 그놈이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 구석 안쪽을 뭔가 홀린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. 에휴 병신아, 이제 술 좀 깨냐? 대답이 없이 멍하게 보고만 있어요. 야, 너 괜찮아? 물 좀 줄까?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야, 저기 구석에 누구냐? 그래서 제가 영문을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응? 하고 쳐다봤어요. 그랬더니 저기 구석에 여자애 있잖아. 장난하지마 미친 새끼야. 하나도 안 웃겨. 저는 걔가 장난치는 건 줄로만 알고 걔가 했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바닥에서 잤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잠들 때까지도 걔는 멍하니 그대로 그 구석만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. 너 어제 왜 그랬냐고. 그거 장난이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진짜로 봤다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 안 오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걔가 유학을 가버렸는데 작년인가? 한 거의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. 걔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한대요.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봤던 그 여자를 묘사까지 하는데 머리가 엄청 길고 체구가 작은 어떤 한 여자가
구석에 서가지고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. 아무튼 작은 방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이 방 말고 그 누나가 차지했다는 그 큰 방이 대박인 게 거기가 환청에다가 가위 눌림에다가 심지어 부적도 안 듣고 무당도 포기했던 방이에요. 큰 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야기 시작부에서 저 큰 방을 누가 차지하느냐 옥신각신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걸 누나가 차지했고 거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제 평소에는 누나가 완전히 까칠하고 드세요. 성격이. 그런데 그런 누나가 그 방에서 살면서부터 점점 수척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위에 눌린다면서 그 가위 눌림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보통 가위가 아니에요. 누나의 경험담의 예시를 들자면 극히 일부분, 첫 번째로 3명의 할머니가 자기를 가운데 두고 뚫러 앉아가지고 되게 간드러진 목소리로 서로 수다를 떤대요.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은 누나를 흉보는 내용이더랍니다. 그러면서 가위에 눌려가지고 바둥거리는 누나를 보고 막 미친 듯이 웃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대요. 하루 내내. 그리고 둘째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답니다. 그러다가 용기 내서 눈을 떠보면 뭔가 연기 같은 게 희미하게 웃는 얼굴의 형태가 되었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는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 거울처럼 가위에 눌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대요. 뭐 이런 것들?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위를 눌리고 막 무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자기 방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물건 건드리면 쌩 지랄지랄하던 진돗개 같은 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밤에 너 내 방 와가지고 바닥에서 자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나가 가끔은 한밤중에 베개 들고 제 방 쳐들어와가지고 막 바닥에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누나 방에 가서 바닥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누나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러면서 은은하게 작은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뭔가 방울소리 같기도 하고 그 리어카 장수가 쓰는 그런 종 같기도 했는데 이게 멀리서 되게 아련하게 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순간 얼어가지고 숨죽이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소리가 딸랑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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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랑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막 여기저기 움직이더라고요. 화장실을 나와서 2층 거실로 그 다음에 제 방으로 가는 것 같더니 그리고 아래층 저 멀리서 들려요. 이렇게 한참을 그 소리가 여기저기 맴돌면서 돌아다니더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. 이제 무서우니까 저는 속으로 막 욕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소리가 화장실까지 들어온 뒤에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. 혹시 종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온 건가 싶어가지고 진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. 뭐 하수구 소리 같은 걸려나? 애써 그렇게 믿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.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. 그때 누나는 이제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. 하지만 사실 취직도 취직이지만 그 방에서 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약간 무리해서 독립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담배도 피우기 시작한 꼬꼬마였기 때문에 얼씨구나 신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그 큰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. 근데 누나가 있던 그 큰 방이 환기도 훨씬 잘 되고 또 딸려있는 화장실도 담배 피기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죠. 분명히 누나 방에서 잘 때 그 맛배기로 당했다가 지릴 뻔했으면서 담배 피는 게 자유롭다고 좋다구나 하고 그 방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친 선택이었죠. 첫 주는 괜찮았어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.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또 누나한테 들은 게 많다 보니까 가위 눌릴 때 차마 눈은 못 떴거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가위 눌림 얘기를 해드리자면 징소리가 나요. 그런데 그 징소리가 굉장히 낮고 느리게 반복적으로 났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가위에서 깨려고 막 발버둥 칠수록 그 소리가 계속 빨라지고 소리도 높아지고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.
온몸은 저릿저릿하고 가위에서 깨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가위는 풀리지 않지.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귀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웅웅거리는 배경소리랑 뭔가 숨소리 같은 게 소근소근하면서 귓가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러다가 가끔 막 웃는 소리도 나는데 저는 이게 엄청 무섭더라고요. 제가 결정적으로 부적을 구해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위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불분명한 목소리였어요. 막 영화 보면 악당들 웃는 그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있죠. 그런 식으로 웃는데 처음에는 낮게, 느리게, 조용하게 웃다가 제가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그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엄청 시끄러워졌어요. 그래서 어쩌다가 겨우겨우 잠에서 깨고 잠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다 일어났으니까 좀 피곤하잖아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눕는데 등을 대고 눕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잠도 안 들었는데 풀리면서 멈춘 순간 있죠. 거기서 바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, 가위가. 그래가지고 다시 미친듯이 발버둥대다가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뒷마당에서 키우는 우리 집 개가 막 미친듯이 짖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부적을 구매하기로 한 거거든요. 제 친구 중에 엄마가 맨날 무당집 많이 다니는 그런 친구놈이 하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부적 좀 구해다 달라고. 멋 모르는 제가 어디 무당집 갔다가 선무당한테 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. 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. 친구 어머니께서 맨날 용하다는 점집만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엄청 용하다는 데서 부적을 하나 구해왔어요. 그러면서 어머니가 듣고 온 말을 전해주는데 너 이거 베개 안에 안 보이게 잘 넣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노란 종이에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요걸 작게 접어가지고 비닐로 습기 안 차게 밀봉해 놓은 약간 좀 특이한 부적이었어요. 그런데 그 부적을 베개에 넣고 자니까 신기할 정도로 몇 개월 동안이나 저를 괴롭히던 가위가 싹 없어졌어요.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무속에 대한 불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 소리며 가위며 꿈이며 아무것도 없이 너무 잘 잤습니다.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. 제가 그날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의학적으로 가위가 많이 눌리는 자세 그리고 가위에 눌리지 않는 자세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 자세가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가위가 안 눌리는 자세래요. 근데 그 상태에서 가위가 눌렸거든요. 근데 그 3개월 동안 가위 안 눌리다가 갑자기 눌린 거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공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. 갑자기. 그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뭐가 문제지? 왜 갑자기 다시 이렇게 가위를 눌리나 하고 부적이 비계에서 빠졌나 하고 이렇게 베개에 넣어놓은 부적을 확인했어요.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베개 안에 부적이 잘 들어가 있긴 해요. 근데 그 더듬더듬해서 꺼내 보니까 그 밀봉돼 있는 부적이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말라비틀어져 있는 거예요. 와,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날 잠도 못 자고. 생각해보세요. 처음에 받을 때 밀봉된 부적이었는데 그게 새까맣게 변해서 말라비틀어져 있었으니까 잠도 못 잤죠.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달려가서 이제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어머니한테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.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친구가 부적을 가져다 줬는데 이 새끼도 사실 우리 집에 안 오려고 했었어요.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대요. 근데 이제 제가 부적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아예 우리 집에 안 오려고 한 거죠. 아무튼 어머니가 그 무당에게 부적을 타오면서 들었던 말을 친구가 이제 전해주는데 집에 지방령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전했대요. 꽤나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말이죠. 그러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귀신이 저한테는 악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더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래요. 안 그러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. 아무튼 추가적으로 그 까맣게 된 부적 있잖아요. 그거는 버리지 말고 비닐 벗겨가지고 나무 밑에서 태우라고
말씀을 전했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새 부적을 받아들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 말라비틀어진 부적을 나무 밑에서 꺼내서 태우려고 하는데 안 타요. 부적이 불이 안 붙어요. 분명히 삐쩍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원래 마른 종이나 아니면 휴지라든지 나뭇잎 같은 거 불 붙이면 확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데 종인데 불이 안 붙어. 그래서 거의 30분 걸려가지고 손가락 대어가면서 겨우겨우 태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받아다 주신 그 새 부적을 쓰다가 이사를 갔는데, 참고로 저는 그 집 살면서 제가 뭐 뜬 눈으로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뜨는 순간 뭔가 이상한 할머니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란 적은 있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아무래도 한번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보니까 옛날 흉가일 때보다 좀 관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계속 도망가듯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. 지금 그 집은 무당집이 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뭔가 할머니 신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랬는데 장롱 안에 웬 현금 조금하고 어떤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요.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고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. 제가 겪은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